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아홉수라는 거예요. 아홉수. 아홉수 많이 들어봤죠? 아홉수, 뭐만 안 되면 아홉수 타령이야. 내가 29이라서 남자가 잘 안 돼. 뭐, 취업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는 한 자릿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잖아요. 0은 이제 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뭐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아홉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3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다 19인데? 다 아홉수 걸렸는데? 그럼 얘네들 다 수능 망치나?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삼재. 삼재도 마찬가지예요. 삼재는 띠로 결정되죠. 띠. 이게 뭐 삼재가 이제 뭐 삼재팔란에서 나왔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 호랑이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재다. 아니 그러면은 사주라는 게 이렇게 8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게 이제 사주팔자인데 띠는 이거잖아요, 년. 그럼 이거는 보지도 않고 너는 호랑이띠니까 삼재가 들어서 나빠. 막 이래버려요. 그럼 호랑이띠 동창회하면은 거기는 다 초상집 분위기고 그런가? 다 못 나가?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동창회 나가가지고 잘 나가는 놈 보고 뭐 배가 아파가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뭐 이제 신살이니 무슨 뭐 아홉수니 뭐 삼재니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야지 음양오행을 뛰어넘는 그게 상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은 신살. 신살, 그러니까 무슨 살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러죠. 신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은 조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사주에서 제일 유명한 좋은 거는 이제 천을귀인 이런 거죠. 뭐 태극귀인이 어떻고 천을귀인이 어떻고 좋은 의미를 가진 거는 이 신이고요. 살은 이제 죽일 살자를 쓰니까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살이라고 그래요. 뭐 백호살, 뭐 이런 거, 자궁살 뭐 이런 거 있죠. 자궁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고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자궁살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럼 뭐 남자는 전립선 살도 있겠네. 없어요, 자궁살이라는 거. 근데 신살이 200개가 훌쩍 넘어요. 200개가.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살 중에서 잘 맞고 잘 쓰이는 살들이 있어요. 뭐 천을귀인이라든가 뭐 탕화살이라든가 뭐 도화나 역마나 뭐 화계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살이 있는 반면에 좀 해괴망측한,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벽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부벽살. 부벽살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있나요? 네. 이게 도끼 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부벽살은 도끼 맞아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도끼 맞아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뭐야, 뭐 낙정관살이니? 뭐 이런 소리 하죠. 우물에 빠진다. 뭐 이런 거. 요즘은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뭐 함정에 빠진다. 뭐 모함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백호살. 뭐 길에 피 뿌리고 죽는다. 뭐 혈광사. 이렇게 얘기하죠. 하얀 호랑이가 문다. 지금 호랑이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건 요즘으로는 교통사고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주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이렇게 좀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 쪽집게 우리가 이제 역술인한테 이제 뭐 쪽집게 도사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손님이 오자마자 이 남편 바람났네. 내일 모레 죽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이런 거 욕심나요. 때려서 맞추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팩트가 확 생기죠. 아, 저 양반 엄청 잘하는 사람인가 봐. 보자마자 막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또 꽝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가면 의사가 뭐 언제부터 그랬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뭐 먹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피검사도 하고 뭐 MRI도 하고 어쩌고 뭐 CT도 찍고 그래도 오진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역학이는 사실 신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역학이는 그 사람하고 이제 어떤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사람들도 역술인한테 왔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뭐 금전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창업을 좀 어찌어찌 해가지고 해볼 건데 잘 될까요? 뭐 라든가 뭐 얘기를 해줘야지 가만히 있어. 생년월일씨만 얘기해주고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를 집중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나 아파. 고쳐.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사주 명리학의 이제 그런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남자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할 팔자야.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서도 상중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혼할 팔자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없애. 근데 그거를 가볍게 겪고 넘어가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할 건데 뭐 주말 부부로 산다든지 뭐 기러기로 산다든지 그러면 이혼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멀리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살면 이혼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도 뭐 옛날에 처음에 이제 입문했을 때는 사주 공부를 하면은 이게 뭐 차르르 펼쳐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의 어떤 뭐 인생이나 기중화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할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주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왔고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하는데 사주를 100% 깨달은 사람은 단언하는데 없어요. 뭐 유명한 과학자 뭐 스티븐 호킹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 그러면 그 양반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양반이 과학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뭐 TV에 나오는 뭐 명의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수술 방법이라던가 새로운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학기술도 지금까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이렇게 개발되고 바뀌고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정점을 찍은 사람은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는 맞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깨우쳤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역학인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최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다 천하지엘이래 우리나라 역술인들은. 나는 하면 할수록 모르겠던 거야. 네. 그래서 조금 겸손해야 될 이제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전에 여기 사랑방 이제 교수님 유튜브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주는 할수록 어렵더라. 모르겠더라.
그거 보고, 아, 저분이 되게 인간적이다.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막 자기가 잘났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것도 맞추고, 뭐, 이렇게도 보고, 뭐 현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51만 8,400가지라고 하는 숱하게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공부를 해가면서 모르는 게 이만큼이면 모르는 걸 줄여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역술인한테 오는 사람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만날 수도 없어요. 저기 어디 삼성 뭐 이런 사람들이나 상담하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동양의 이제 유명한, 동양의 이제 그 위대한 성현 공자님. 위편삼절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이제 주역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문이라는 거에 끝을 봤냐, 완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물론 이제 어떤 대단한 분이시지만 이런 분도 가죽끈이 3번 끊어질 때 이해가 안 갔으니까 받겠죠. 계속 이해가 다 봤으면 그걸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제 그런데 우리 같은 뭐 이제 일반 사람이 나는 다 알았고 사주 다 깨달았고 사주의 끝을 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광호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은 역학이라는 게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3개월 공부하고 간판을 걸 수도 있고 30년 한 분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지들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모르죠. 그래서 좀 뭐랄까 너무 이 공부가 조금 이렇게 가볍지는 않은 공부라 좀 약간 이렇게 사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손님들 풀여서 뭐 부적 쓰고 뭐 굿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싫기도 하고 역술인들도 좀 이렇게 각성을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역학이라는 게 더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하죠.